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괴물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들었고요. 한국에서 개봉한 건 2023년 11월 말입니다. 요즘 워낙 서울의 봄이 난리죠. 그래서 이 영화가 좀 묻혀버린 감이 있습니다만 무척 재밌더라고요. 125분짜리 영화인데 시간이 진짜 순삭한다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각자에겐 각자의 사연이 있죠. 근데 우린 그 사연에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하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어떨 땐 최악의 경우엔 즐기기까지 하죠. 네, 그래요. 예를 들면 불구경이 딱 그렇습니다. 이게 남에겐 큰 고통이지만 이걸 구경하는 재미는 또 쏠쏠한 거죠. 게다가 우린 타인의 사연을 내 시선으로 편집해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니 오해가 생기죠.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습니다. 그 결과 자기만의 사연을 가진 그 타인은 나에게 괴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 사연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타인은 괴물이 아니라 나 같은 또 다른 사람일 뿐인데, 근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영화 보고 집으로 오는 길에 중고 서점에 들러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 네, 이 책 영화 괴물이 전하는 메시지하고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책에 담긴 동성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박상영 작가는 1988년생이고요. 대구분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를 나왔고 신문방송학도 같이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문해창작과에 입학하는데 여기는 석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등단은 2016년 문학동네 신인상의 단편소설 페리스 힐튼을 찾습니다가 당선되면서 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대도시의 사랑법은 2019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톤을 날씨에 비유를 해보자면 좀 흐리다가 비가 내리더니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는 딱 그런 느낌을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부커상 후보였습니다. 2022년이었죠.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와 함께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이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1차 후보에 올랐습니다. 13편 중에 하나였던 거죠. 대도시의 사랑법은 연작 소설입니다. 4편의 소설을 담고 있는데 제목을 보면 제희, 우럭 한 점, 우주의 맛, 대도시의 사랑법, 그리고 늦은 우기의 바캉스, 이렇게 4편입니다. 서로 독립된 소설들인데 근데 다 연결이 돼요. 주인공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조금씩은 이어지죠. 구성을 진짜 잘했다라는 거 느낄 수 있고요. 재밌게 읽었고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담겨있는 4편의 소설을 읽다 보면 색안경을 끼고 남의 도시를 구경하는 듯한 딱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 초반은 그런 느낌이 강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연애는 남자와 여자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 책에선 남자와 남자가 연애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이란 걸 알고 보긴 했지만 이 설정 자체가 조금은 어색한 거죠. 처음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남의 도시를 구경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또 성소수자에 대한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있으니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읽다 보면 내가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점차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를 좀 들어보죠. 우럭 한 점 우주의 맛. 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엄마가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리죠.
예, 이유가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다른 남자애하고 키스를 하는 걸 엄마가 목격한 거예요. 엄마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동성애는 정상적이지 않다. 이건 정신병이다. 그러니 병원에 가야 한다. 네. 이게 우리 사회 통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20, 30년 전만 해도 이런 통념 우린 갖고 있었던 거죠.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한 게 20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리수 씨가 대중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던 게 2001년이죠. 이 두 분이 정말 큰 기여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돼요. 그 전엔 우리 사회에선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수면 아래서만 존재했었죠. 사실상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전엔 동성애는 딴 세상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었고요. 부모가 보기에 아들이 남자애랑 키스를 하고 있으면 이건 정신병이었던 거죠. 이 소설 우럭한 점 우주의 맛에 나오는 또 다른 황당한 사례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운동권 출신 중년 부부가 등장하거든요. 이 양반들은 동성애가 미제의 악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악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엔 그런 거 없었는데 미제국주의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이 저급한 문화가 따라 들어온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동성애자는 미국 문화 따라쟁이다. 미국 문화를 따라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그거 찬성한다 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태도가 뭐 그까짓 것 인정해 주지 뭐. 네, 딱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위선적인 태도에 덧붙여서 거만함까지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화를 이끌어낸 내가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한 내가 그까짓 거 동성애 정도야 인정하지 뭐. 네, 이런 말투로 읽히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태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생각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까짓 거 인정해준다. 사회가 변했잖아. 뭐까짓 거 인정해줄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내 아들, 내 딸만 아니면 돼. 네, 그렇지 않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이 소설의 주인공은 억울하지 않을까 싶어요. 억울할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건데 전부 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억울하겠죠. 또는 내가 서구 사회 저급한 문화를 그저 따라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할까 싶은 겁니다. 그러니 사과를 받고 싶을 겁니다. 네, 사과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죠.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니까 그런 겁니다. 인정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네, 이런 생각을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여전히 색안경 끼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 인정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그러면서 사과는 하지 않는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러니까 성소수자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 있죠. 그리고 그 응어리는 사라지질 않습니다. 네, 이 지점에서 소설 속 주인공이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게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때 내 마음을 짓밟은 것에 대해서 나를 이런 형태로 낳아놓고 이런 방식으로 길러놓고 그런 나를 밀어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에 무지의 세계에 놔두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제발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도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나는 엄마를, 당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한데 아마도 영영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처음에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남의 도시를 색안경을 끼고 구경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참 웃기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도시가 남의 도시라고 생각했던 이 도시가 내가 살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도시를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안 보였던 게 아닐까? 제대로 못 본 게 아닐까? 이미 이 도시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이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이 도시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영화 괴물을 보고 나서 이 책을 샀고 읽게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타인의 사연을 내 시선으로 편집하진 말아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맥락에서 색안경을 벗어 던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책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없는 분이라면 무척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편견을 발견하고 이게 도대체 맞는 건가? 옳은 생각인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 진짜 추천합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독서였던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의 사랑을 이렇게 현실감 넘치게 쓸 수 있는 작가 드문 것 같고요. 이런 작가를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가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